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비즈니스, 학교, 직장, 게임, 어떤 분야든지 경쟁에서 이기면 승자, 경쟁에서 지면 패자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 경쟁을 하는 모두가 패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틸이라는 사람입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투자한 최초의 외부 투자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피터 틸이 작성한 책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잘 보면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경쟁에서 아예 벗어날 줄 아는 자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삶의 방식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인드가 아니라 나만의 게임을 통해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마인드로 바뀌었죠. 오늘 내용을 잘 습득하시면 지긋지긋한 경쟁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이 채널은 비즈니스 채널이지만 저는 피터 틸의 철학을 인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피터 틸은 압도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이 필연적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항상 주장합니다. 경쟁이라는 게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거기에 랭킹이 있다고 쳐봅시다. 게이머들은 랭킹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죠. 이유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이라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 경쟁을 근본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제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합리적일 만큼 큰 보상인지는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터직의 경쟁을 하지 않고도 큰 보상이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도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터 틸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탄탄한 엘리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사실상 거의 접은 적이 없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대법원의 서기 면접에서 최종 탈락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회사가 페이팔이에요. 페이팔은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만약 피터 틸이 대법원의 서기직 면접에 합격을 했더라면, 다시 말해서 그 경쟁에서조차 이겨버렸다면 페이팔로 떼돈을 버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 압도적으로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은 경쟁에서 계속 이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본능 충족을 위해 피터지는 경쟁판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경쟁판을 떠나는 순간 패배자로 취급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터지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의 그 우월감을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월감이 아니라 돈을 원하는 것이라면 경쟁에서 벗어날 줄 아는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터 틸은 이런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해야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 채널은 비즈니스 채널이니까 비즈니스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경쟁에서 벗어난 압도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터 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독점에 있다. 결국 경쟁에서 벗어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독점하는 방법을 모르면 계속 경쟁만 하게 되죠. 결국 경쟁에서 패배하던지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출혈이 심하던지 둘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흔히들 독점이라고 하면 경쟁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미지를 상상하죠. 그럼 결국 독점을 위해서는 경쟁이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피터 틸이 말하는 독점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를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는 빠르게 메신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장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경쟁이 발생하기가 어려웠죠. 경쟁 업체가 카카오톡을 똑같이 베껴서 메신저 앱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기는 쉽지 않겠죠. 내 친구들이 전부 카톡을 쓰는데 나 혼자 다른 걸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럼 결국 카카오는 경쟁자를 다 죽여서 독점을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메신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서 경쟁은 거의 없이 독점을 한 셈이 되죠. 이처럼 피터 틸은 처음부터 경쟁이 거의 없을 만한 방식으로 특정 영역을 독점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점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터 틸은 정답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훌륭한 기업들을 관찰하고 알아낸 공통점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독자 기술. 2. 네트워크 효과. 3. 규모의 경제. 4. 브랜드 전략.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독자 기술은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 구글의 검색 엔진 기술 같은 것이 있죠. 다음으로 네트워크 효과는 카톡을 떠올리면 됩니다. 내 친구들이 카톡으로 전부 대화를 한다면 나 혼자만 다른 메신저 앱을 쓰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로 인해 한 번 카톡을 쓴 사람은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 힘들어지고 새로운 유저는 계속 추가됩니다. 이런 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규모의 경제는 한 개를 판매할 때와 1000개를 판매할 때 비용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을 생각해 볼게요. 소프트웨어는 1개를 팔던 1000개를 팔던 비용과 방식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익만 계속 증가하죠. 규모의 경제 조건에 부합하는 겁니다. 반면에 헬스 트레이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에 한 명씩에게만 PT를 할 수 있죠. 1000명에게 PT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000배 소요됩니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합니다. 규모의 경제
경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경이 필요하죠. 규모의 경제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전략입니다. 브랜드라는 건 뭔가를 연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의미하죠. 인간은 결국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어도 뭔가가 떠오르고 느껴지는 것에 돈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 샤넬 로고가 붙은 걸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것 같다는 연상과 믿음이 막 떠오르잖아요. 특정 연상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전략 하나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조건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면 브랜드 전략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조건들이 독점적인 사업의 특징이라고 피터 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다 갖춰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이정표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이 네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죠. 전부 만족하는 것은 힘들지라도 단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개선해야 됩니다. 저도 1인 사업을 예전에 하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즈니스를 고려 중이라면 이 네 가지를 이정표 삼아서 기획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비즈니스를 고려 중이지 않더라도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은 피 터지는 경쟁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면 패배자가 되고 이기면 피를 흘리는 승리자가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가장 나다운 것을 하게 되면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나만큼 나답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가장 나다워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생각해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